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이혼을 한 싱글맘이기도 하죠. 결혼 생활은 저에게 그다지 좋은 추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성격의 부모님 영향 때문인지 이혼은 생각 못하고 살았죠. 마치 이혼이라는 게 선택지에 없는 것 마냥 그냥 나 혼자만 참고 삭히자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었고 연애하는 동안은 이 남자랑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성격도 다정하고 가정적인 편이었고 직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셔서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했고요. 저희 결혼하면 집도 해주신다고 했기에 이래저래 결혼하기에 조건이 좋은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면 돈을 좀 보태주신다고 했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에 결혼 비용을 좀 보태도 됐지만 시댁에서 자기들이 집 해준다고 저한텐 혼수 정도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선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집으로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집도 시댁에서 사주시고 남편도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고 이래저래 결혼 잘하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혼 전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성격처럼 보였지만 연애 때와는 좀 달랐어요. 연애 때는 제 의견을 전적으로 잘 따라주고 다투거나 싸울 일이 있을 때도 서로 대화로 잘 풀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많았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의견을 말하면 앞에서는 대충 그래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말투만 다정하고 착한 거지 제 의견은 아예 묵살하는 거예요. 그걸로 결혼 초에는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요즘은 네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느냐고요. 남편은 자기가 언제 그랬느냐며 반박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보고 입버릇처럼 기가 너무 세다, 너랑 싸우면 기가 빨린다, 질린다, 너무 지친다 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발끈했는데 그런 소리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는 저도 무슨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안 좋게 볼까 신경을 쓰게 돼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런 게 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웃는 벽이라고나 할까요? 다정한 말투에 실실거리면서 결국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제가 원하는 건 다 묵살하니까요. 저는 결혼을 하고 반년 뒤에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육아휴직에 상당히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쓸 바에야 그냥 자진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 역시도 분위기상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출산 직전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또 제가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았기에 남편의 월급으로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니까 제 몫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집에서 논다는 식의 표현을 은근히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애기랑 잘 놀고 있어? 나는 나가서 돈 벌고 올게. 라고 한다던가 집에서 푹 쉬니까 편하지? 자기라도 편해서 참 다행이다. 나는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 부담도 많이 되고 좀 힘드네. 라는 식으로요.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제가 집에서 논다는 걸 강조하곤 했죠.
애 보는 것도 힘든 일이고 집에 있어도 딱히 더 편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다니는 게 나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은 늘 저렇게 말을 했죠. 또 집안일, 육아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아이 저녁 좀 차려주고 씻겨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마지못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내내 일하다 오는데 집에서도 쉬지를 못하네. 진짜 힘들다. 라고 계속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다 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도 그냥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제가 다 하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 음식은 먹지도 않아서 끼니 때마다 음식을 새로 해줘야 했고 입도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제가 행여나 같은 음식을 여러 번 내면 자기야, 자기는 이 반찬을 참 좋아하나 봐. 이 반찬 참 자주 하네. 나는 별론데. 자기나 많이 먹어. 혹은 자기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도 좀 더 신경 쓰고 식사에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게 내 일인 것처럼 자기는 집안일하고 식사 준비하는 게 자기 일이잖아. 일을 좀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봐. 좀 더 배워보던지. 라는 식으로요. 말투 자체만 다정한 척하지 사실은 완전 비아냥거리고 깐죽거리고 진짜 듣고 있으면 열받게 만드는 말투를 잘 썼죠. 남편은 완전 저를 집에서 자기 돈 받아먹고 사는 기생충 취급을 했다고나 할까요? 남편만 그런가요? 시부모님은 더 심했습니다. 흔쾌히 집 사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구나 했는데 웬걸 집 사준 거 툭 하면 생색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고 저를 올가매셨어요. 최소 2주에 한 번은 시댁에 오라고 하셨고 매일 통화도 해야 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애사진 보내드려야 되고 육아에 관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집 사줘서 너는 참 편하게 결혼 생활한다. 요즘 다 맞벌인데 외벌이인 거 보니 너는 복 받았다. 그런 소리도 잘하셨죠.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건데도 말이죠. 시부모님과 남편의 태도에 스트레스 받고 기분은 상하면서도 그걸 이혼 사유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남들도 이렇게 산다. 내 남편이랑 우리 시부모님 정도면 최악도 아니다 라고 정신승리하며 살았었죠. 그런데 저를 정말 짜증나게 만든 건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닌 신우였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신우가 한 명 있는데요. 신우는 국내 항공사 승무원으로 짧게 일을 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관뒀다고 했는데 본인이 한때 승무원이었다는 자부심이 엄청 커요. 그만두고 나서는 따로 일은 하지 않고 집에 있었고요. 따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내내 지냈기에 자주 마주쳤는데 얄미운 신우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제사 때 제가 시댁 가서 일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음식 주워 먹으면서 짜네, 싱겁네, 입대는 건 기본이고 우리 오빠 혼자서 고생이다. 새언니는 시댁에서 집 사줘서 대출 걱정 없겠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시부모님 요새 잘 없다. 새언니는 잘해야 된다. 같은 소리도 곧잘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은근하게 제 옷차림, 머리 스타일 지적질 잘하고 무시하고 딱 지네 오빠랑 비슷합니다. 한 번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새언니, 오늘 입고 온 옷이요. 그거 명품 카피인 거 모르고 입으신 거죠? 아, 이게 명품 카피예요? 몰랐네요. 그냥 옷가게에서 예뻐서 산 건데. 카피예요. 그것도 좀 많이 촌스럽게 따라한. 진품은 이런 쪽 디테일이 달라요. 언니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마세요. 괜히 저희 오빠까지 욕먹히는 거예요. 저희 오빠도 나름 대기업 다니는데 와이프가 짝퉁 입고 다닌다고 해봐요. 하면서 웃는 겁니다. 저는 그 옷이 명품 카피인 줄도 몰랐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신우처럼 명품 환장한 사람 아니고서야 그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람 무안주듯 저렇게 말하더군요. 옷이나 신발 가지고 그러는 거면 그나마 이해합니다. 진짜 짜증나는 건 지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낳았으면서 육아에 관해서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 드는 태도였어요. 애 교육이 어쩐다더라. 요즘은 이런 것도 배운다더라. 애한테 이런 걸 시켜봐라. 이런 소리도 잘합니다. 어디서 주워 듣는 건 많은지 원래 막 자기가 아는 것처럼 꾸며내서 말을 잘해요. 솔직히 애를 직접 키우고 있는 제가 더 잘 알지 않겠나요? 그런데도 저한테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려 드는데 가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머님은 우리 딸이 참 야무지고 똑똑해. 저런 거 보면. 민지야, 나중에 너는 네 애 낳으면 진짜 잘 키우겠다. 그럼 엄마, 나는 나중에 애 낳으면 완전 최고로 키울 거야. 엄마라는 직업도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애한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 너는 잘할 것 같아. 하면서 어머님은 괜히 저더러 아까 너네 신우가 한 말 다 기억해뒀지? 그런 거 나중에 다 한번 찾아봐라. 유용한 정보 아니니. 너 몰랐지? 그러면서 신우가 한 말들 잘 기억하라고 하세요. 신우가 하는 말들이 저한테 진짜 필요한 말도 아닐 뿐더러 어디서 대충 주워들은 육아 정보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도 어머님은 자기 딸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거고 유용한 정보라면서 저보고 기억 못하면 메모라도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니, 신우가 하다못해 유아 교육 관련 전공자라도 되면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상관없는 항공운항과 나와서 승무원, 그것도 3년 겨우 일하다가 힘들다고 내내 징징거리고 그만둔 걸로 알거든요. 근데도 육아에 관해서 아는 척하는 건 무슨 지가 박사인 줄 압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 시부모님, 신우 다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많았어요. 아이가 클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일들이 제 속에 쌓여갈수록 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또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과 신우, 남편까지 저를 무시하고 깔본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저는 일을 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회사 생활을 했기에 그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넣어볼 만한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은 데다 넣어도 면접 연락조차 안 오더라고요. 취업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찾아봐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저한테는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기보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내 경제력을 스스로 갖겠다 생각했고 일자리 자체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친언니가 그맘때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열 건데 저한테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맘때 오랜 기간 다녔던 마케팅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언니도 이제 뭘 해먹고 사나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피자집 창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걸 아니까 같이 하자는 거였죠. 저는 딱히 회사 쪽으로는 취업도 안 되는데 언니가 같이 일을 하자고 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게 오픈에 제 지분은 없으니 동업은 아니고 언니가 사장, 제가 직원이었죠. 피자집이든 뭐든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이 저는 기뻤는데요. 남편은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처형네 피자집에서 일한다고? 굳이 왜? 동업인 것도 아니고 직원이면 가서 뭐 벌면 얼마나 번다고. 괜히 고생이나 하지. 다운이도 어린이집 보낼 거고 나도 집에 있어봤자 뭐 하겠어. 언니 일도 도울 겸 돈도 벌고. 우리가 뭐 대출이 있어서 빠듯한 것도 아니고 굳이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집에 있지.
저는 속으로 돈 안 벌어온다고 네가 그렇게 눈치를 줘놓고 이제 와선 왜 있으라고 하냐 싶었습니다. 정식으로 제대로 된 회사 취업해서 다온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간다면 나도 허락해. 그런데 이건 그냥 처형네 피자집 가서 알바하는 거잖아. 게다가 솔직히 다온이 어린이집에 너무 일찍 보내는 거 아니야? 뭐가 일찍이야. 그 나이 때 다 가는데. 나는 더 데리고 있다가 차라리 5살에 유치원에 바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굳이 그렇게 보내야 될까? 남편은 좀 불안하다며 기간에 보내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평소에 애한테 크게 관심도 없고 놀아준 적도 제대로 없으면서 이럴 땐 또 되게 자식 위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것을 허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본인이 허락 안 하면 제가 일을 못 하나요? 그것만 봐도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이 나왔죠. 저는 그 일로 남편과 다투었는데 그 주말에 시댁에 가니 남편이 다 얘기한 건지 어머님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죠. 아니, 제대로 된 직장 잡아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돈처녀네 피자집 알바한다고 애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야. 다온이 친구들은 이미 어린이집 다 다녀요. 오히려 다온이 정도면 좀 늦게 가는 편이에요. 그 엄마들은 다 직장 다니나 보지. 그러니까 저도 직장 다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번듯한 직장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애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면 이해하겠는데 꼴랑 피자집에서 알바하는 거 아니냐고. 그걸 꼭 해야겠니? 어차피 우리가 너네 집도 사줬고 그 덕에 너네는 대출도 없잖아. 민규도 돈 잘 벌고. 너네가 아등바등 살아야 될 상황도 아닌데 몇 푼 벌자고 굳이 왜 그런 알바를 하냐고. 일단은 직원으로 일을 할 건데 나중에는 지분 얘기하고 언니랑 동업할 수도 있어요. 언니도 장사 잘 되면 그렇게 해준다고 했고요. 그게 말이야 방구야. 장사 잘 되는 가게인데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뭐하러 지분을 나눠준다 그래. 그게 말이 되니? 저희 언니는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사돈처녀는 결혼은 안 하고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피자집이래? 나 참. 게다가 너는 무슨 바람이 들어서 거기서 일해야겠다고 이 난리치면서 저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겠다는 거야. 네가 거기서 벌면 뭐 얼마나 벌겠다고. 라면서 저랑 저희 언니까지 싸잡아서 무시하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게다가 옆에서 듣고 있는 신우까지. 언니, 요즘 뉴스도 안 보세요? 어린이집에 학대 사고도 많다는데 괜히 다온이 보냈다가 그런 일 겪으면 어쩌려고요. 나 같으면 불안해서 못 보내겠다. 라며 깐죽거리는 겁니다. 저 집에 있으면서 남편 월급 축낸다고 개무시할 땐 언제고 제가 이제 일이라도 하겠다 하니 한마음 한뜻으로 말리는 게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저한테 고집 진짜 세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도 한바탕 싸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언니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신우까지도 다 무시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몸은 힘들어도 재밌더라고요. 언니도 제 사정을 많이 봐줘서 너무 많이 바쁜 때가 아니면 빨리 집에 보내줬고 또 어쩔 때는 아이를 하원시켜 피자집에 데리고 와서 일을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면 친정 엄마가 다온이를 하원시켜서 데리고 있어주신 적도 있고요.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내 스스로 돈을 벌다 보니 위축되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난데없이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신우가 만나는 남자는 캐나다 교포 출신인데 한국에서 주식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신우랑은 소개로 만났고 8개월 정도 연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혼전 임신을 했기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예비 시매부는 자수성가로 꽤 재력가라고 했고 차도 비싼 차를 타고 다녔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멀끔하고 말도 잘하고 돈도 많아 보였죠. 시매부는 신우에게 값비싼 선물도 잘 사줬고
신우도 그 남자에게 푹 빠진 듯 했습니다. 신우의 임신 소식에 둘은 번갯불 콩 구워 먹듯 빠르게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신혼집은 그 남자가 구한 아파트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평수도 크고 굉장히 비싼 곳이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신우가 시집 잘 간다며 기뻐하셨고 신우 결혼할 때 돈도 많이 보태주셨어요.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신우 결혼할 때 보태준 거죠. 게다가 저희 남편도 시부모님에게 신혼집까지 받았다 보니 신우 결혼할 때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뭔 결혼 자금을 대출까지 내서 보태주냐 했는데 남편 하는 소리가 민지가 들어가는 그 아파트 시세만 해도 얼마짜린데 최소한 안에 들어가는 혼수도 다 장만하고 장서방 차 한 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캐나다에서 장서방 네 가족들, 친구들 결혼식 보러 올 건데 그거 비용도 우리가 다 내줘야지. 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게 신우에게 결혼 명목으로 무리해서 많은 돈을 줬고 별도로 시매부에게 1억이 넘는 차도 한 대 사주었죠. 저희 남편은 대출 내서 5천만 원 정도 신우에게 줬습니다. 저희도 결혼할 때 집을 받은 거니까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신우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 큰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사업도 크게 하고 돈도 워낙 잘 번다고 해서 신우도 씀씀이가 엄청 커졌어요. 원래도 신우가 버는 것 없이 사치를 잘 부리는 건 알았는데 돈 많은 남편까지 만나니 더 그랬죠.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 보니 임신 유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좀 바빠서 늦게까지 피자집에서 일을 했고 저희 엄마가 저희 딸을 좀 봐주셨습니다. 저는 늦게 일을 마치고 친정에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시간이 좀 늦은 터라 원래는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자고 갈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자려고 보니 아이 짐도 챙길 게 많을 것 같고 번거로워서 그냥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저를 기다리다가 잠든 아이가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주차장에 도착해 자는 아이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왔죠. 그때 시간이 꽤 늦은 터라 남편이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꽤나 늦었는데 통화를 하고 있기에 누구지 싶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가서 아이를 조용히 눕히고 남편이 있는 작은 방으로 가려는데 남편 통화 내용이 들리더군요. 돈도 얼마 못 벌면서 저러고 다니고 있어. 진짜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인다니까. 뭐 툭하면 지 돈 안 번다고 무시하니 어쩌나 하는데 아니 취업을 할 거면 좀 제대로 된 데 하든가. 꼴랑 피자집에 알바로 취업을 했다니까.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려. 가만 보면 참 머리 안 돌아가고. 누가 들어도 제 욕이었습니다. 저 너무 놀라 그대로 걸음을 멈췄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내 욕을 저렇게 할까 싶기도 했죠. 오늘 친정에서 잔대. 밤 늦게 일한다고 애는 친정에 놔두고. 왜 저러고 다니냐고. 지가 사서 고생하는 거지. 하여튼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하고 있다니까. 그냥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지도 일한다고 깝치면서 다니는 거 보면 가짜나 아주. 저를 그렇게 신랄하게 욕하는 내용도 놀랐지만 남편의 말투 자체에도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은 최소한 말투는 부드러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상스럽고 양아치스럽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아, 집에 올 때마다 피자 냄새 풍기고 진짜 멀미나. 내가 걔 때문에 피자에 피자도 싫다니까. 약간 토 나와. 하면서 낄낄거리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남편은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확 들어오자 놀라서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벙쪄서 저를 보는 겁니다. 언제 왔어? 저는 여전히 통화 중인 남편의 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내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당신 욕이야. 당신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금 다 들었거든? 어디 폰 줘봐. 아, 왜 그래?
이 늦은 밤에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면서 내 욕을 하느냐고. 하면서 폰을 억지로 뺏으려는데 요리조리 피하더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만해. 완전 몸싸움이 일어나고 저는 이 악물고 겨우 남편 폰을 뺏었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용석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남편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용석 씨? 지금 용석 씨한테 전화해서 내 뒷담하고 있었던 거야? 왜 남의 폰을 뺏고 난리야? 너 무섭다.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 뒷담하고 살았어? 너 진짜 찌질하고 졸렬한 인간이다. 다른 사람한테 같이 사는 마누라 욕을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얘기 아니라니까. 내가 내용 다 들었다는데도 무조건 발뺌이야? 너 마누라 또 있어? 두 집 살림해? 친정 가서 잔다더니 왜 오는데? 내 맘이지. 내가 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 야, 말을 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안 벌어오고 네 월급 같이 쓴다고 사람 개무시할 땐 언제고. 그거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내 돈으로 돈 좀 벌겠다는데 그것 가지고도 욕을 하고 자빠졌어? 너 이럴 거면 나랑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해? 제가 화가 나서 다다다 따지는데 남편은 그냥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 얘기 똑바로 하고 가야지. 어쩌라고. 그래, 뒷담 좀 했다. 그러는 너는 안 하냐? 나는 안 하거든? 나 이런 식으로 네 욕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퍽이나. 아줌마들 모여서 순 지네 남편들 욕만 하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너도 했을 거 아니야. 나도 그냥 그런 거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네가 들은 적 있어? 들은 적도 없는 주제에 지금 네가 잘못해놓고 왜 없는 얘기하면서 논점 흐리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죄송합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진짜 실망이야. 네 마음대로 생각해. 하면서 변명조차 안 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졸렬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저는 자리를 자꾸 피하려는 남편을 잡았죠. 자꾸 어디 가냐고. 아이씨, 네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혼할래? 그래, 이혼하든가 그럼. 뭐라고? 이혼해. 해봤자 네 손해지.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냥 이혼해. 솔직한 말로 나는 아쉬울 게 없어. 네가 뭐 능력이 있기래. 예뻐서 데리고 살 맛이 있기래. 기는 세가지고 지 기분 나쁘면 한마디도 안 참고 떽떽거리고. 그래, 내가 너 뒷담은 좀 했다. 미안해. 근데 없으면 나라님도 욕한다는 말도 있는데 너 안 오는 줄 알고 친구한테 몇 마디 한 것도 잘못이냐? 너는 친정 가서 내 욕 안 하냐고. 이런 게 불만이면 이혼하든가. 나는 너한테 맞춰주고 그러고 살 생각이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비열하고 저열한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제 앞에서 깐죽거리며 저를 잘 무시했던 건 알았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니 바로 이혼 얘기 들먹이면서 갈라서자고 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철저한 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혼은 하기 싫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자리를 떴고 방에 들어가서 자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거실 소파에 앉아 이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왜 계속 유지해야 되나 라는 깊은 현타가 찾아왔죠. 남편은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요. 존중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개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신우도 그렇고요. 결혼 생활이 이어져 갈수록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가랑비에 옷 젖듯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해도 그냥 속으로만 우라통이 차고 겉으로는 꾹꾹 참았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친구와 나눈 통화를 듣고는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구나. 이런 결혼 생활은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나는 평생 개무시 당하면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명확히 들었던 거죠.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커오면서 저도 이혼에 대한 생각은 웬만해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날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에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그냥 없었던 일인 양 저에게 평소처럼 대했어요.
그 모습이 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죠. 저는 남편을 냉랭하게 대했고 남편도 제 모습을 보더니 지도 빈정상했는지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피자집 가서 언니한테도 이런 얘기를 다 털어놨고 저희 언니도 화가 엄청 났어요. 그러면서 그런 인간이랑 왜 계속 사느냐고, 너를 완전 개무시하는 인간 아니냐며 이혼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라고, 언니도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혼에 있어서 아이가 가장 걸리긴 했습니다. 제가 버는 것이 많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아이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남편이란 작자에게 너무 실망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다 싶었고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바에야 갈라서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 확고했다가도 그냥 참아야 되나 이렇게 또 흐지부지 넘어갈까 싶기도 했는데요. 다시 정신이 든 건 어머님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를 등원시켜 놓고 피자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 지나고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너 어디니? 일하고 있는데요. 너 내일부터는 일하러 나가지 마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나가지 말고 민지네 집에 좀 가줘. 아가씨 집이요? 왜요? 장서방이 일 때문에 외국 출장 갔거든, 이틀 전부터. 그런데요? 뭘 그런데요야. 민지가 요즘 배가 땡겨서 잘 못 움직이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집도 좀 치워주고 분리수거 같은 것도 좀 해주고 민지 먹을 것도 좀 만들어 놓고 이왕이면 밥도 좀 차려줘. 너 그 피자집에서 얼마 버니? 그거 내가 줄 테니까 내일부터 민지네로 출근 좀 하라고.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보고 신우 수발들로 출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대답할 말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여보세요? 너 왜 말이 없니? 어머니, 저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요. 아가씨가 정 걸리면 어머님이 직접 가시면 되잖아요. 아, 나는 바쁘니까 그렇지. 저도 바쁘다니까요. 얘 좀 봐. 돈 준다니까. 너 일하는 돈 내가 쳐준다고. 거기서 일하나 민지네 가서 일하나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냥 단순한 알바 아니고 직원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알바라고 한들 제 마음대로 빼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너네 언니 가게잖아. 그 정도 사정도 못 봐준대? 무슨 사정이요? 그리고 제가 왜 아가씨 집에 가서 시중 들고 청소해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빠득빠득 따지고 들자 어머님도 목소리가 점차 격해지시더라고요. 얘 말하는 것 봐라.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한 신우가 배가 땡겨서 잘 못 움직인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니? 내가 공짜로 도와주라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잖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갑니다. 야! 야라고요? 얘 완전 웃기는 애네. 너 앞으로 피자집 나가지 마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뭔 피자집에서 일을 한다고 동네 창피하게 굴더니. 이게 왜 창피한데요? 어디 번듯한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코딱지만한 피자집 알바하면서 내가 어디서 말을 못하겠다. 이 김정숙이 며느리가 애는 어린이집 맡기고 피자집 알바나 한다고 하면 그렇게 니네 아들 내 어렵느냐 소리 들을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어머님이 주변에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까지 제가 신경 써야 되나요? 저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고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습니다. 뭐가 어째? 아가씨 도와주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가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너 요즘 뭐 잘못 먹었니? 어디 시어머니한테 이따위로 굴어? 어머님도 남편도 저한테 막대하는데 저는 왜 예의 있게 굴어야 되는데요? 얘가 미쳤네. 너 이혼 당하고 싶어? 이혼 한번 당해볼래? 그래야 정신 차리겠어? 그 말에 저 너무 가짜나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이혼을 대단한 무기인 양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 당할래? 그러면 깨갱할 줄 아나요? 그놈의 이혼 얘기. 예, 좋아요. 이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결정타를 날려주시네요. 뭐가 어째? 얘가 진짜. 그럼 어머님 아들한테 이혼 서류나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나 속에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바로 남편 귀로 들어갔고 남편은 정말 그날 이혼 서류까지 떼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도장 찍고 네 몸만 나가래요. 여긴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좋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너네 집에서 나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정가구는 내가 해온 거니까 싹 들고 가겠다고 저희 딸인 다온이랑 같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은 언제부터 딸을 그렇게 아꼈다고 다온이는 안 된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되냐고 내 딸이라고 했더니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애를 양육할 능력은 있냐더군요. 그 말에 진짜 끝까지 이따위로 나오네 싶어서 이가 갈렸어요. 충분해. 나도 일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남편 비웃더라고요. 뭐? 그 피자집? 거기서 일해서 뭐 얼마나 버는데? 너네 친정에서도 예전부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며. 너 이혼한다고 하면 퍽이나 너네 부모가 도와주겠다. 너네 부모? 지금 말 다 했어? 어쨌든 애는 안 돼. 너만 나가.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여태까지 애도 제대로 안 본 주제에 이제 와서 뭔 생꼬집인데. 네가 진짜 다운이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고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쨌든 다운이는 내 새끼야. 나갈 거면 너나 나가라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심한 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아이를 데리고 언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언니가 이사한 집은 남편도 몰랐기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당연히 남편 난리 났고 가만 안 있는다 애를 납치했다느니 어쩌느니 생 난리를 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제가 엄마인데 납치는 무슨 납치인가요? 제가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찾아가고 저희 언니 매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노발대발이었어요. 그냥 좀 참고 살지 뭐하러 이혼이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도 진짜 너무한다 싶어서 딸내미 속 다 썩어 문드러지면 그때 이혼해도 된다고 하실 거냐고 울고 불고 악을 질렀습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던 제가 가슴을 치며 펑펑 우는 걸 보고 저희 부모님도 꽤나 놀라셨죠. 저는 더 이상 개무시 당하고 살기 싫다고 그렇게 이혼한 딸 보기 싫으면 인연 끊어드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부모님하고도 갈등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자식이기에 결국은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언니 집이 아니라 엄마 집으로 들어갔고 저희 딸은 부모님이 돌봐주셨습니다. 남편한테 다시 법적 소송 끝날 때까진 엄마인 내가 데리고 있을 거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생 난리치면서 친권, 양육권 뺏어올 거라고 소송도 걸더군요. 이혼은 협의로 했지만 양육권 소송과 위자료 소송 때문에 반년 넘게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양육권 소송과 위자료 소송 전부 제가 승소했습니다. 제가 피자집에서 일을 하며 꾸준한 소득이 발생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 경제적인 여력이 증명됐고 또 아이의 나이가 어린데다 전반적인 육아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는 판결도 나왔죠. 저는 남편이 그동안 육아에 관심이 없었던 내용의 문자나 카톡 내용들도 다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부모와 남편으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무시를 당해왔다는 것도 카톡이나 문자 등의 증거를 내서 인정받게 되었어요.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자료도 받고 제 승소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저는 언니네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혼은 없다고 하시던 부모님이지만 자식이 그런 상황이 되니 결국 제 편이 되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물론 싱글맘이 된 것이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벌어올 때만큼 여유롭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작아도 내 돈으로 당당하게 돈 벌고 그 돈으로 그 누구한테도 무시 안 당하고 아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좋았거든요. 또 언니네 가게가 입소문이 잘 나면서 장사도 갈수록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나고 재밌게 잘 일을 했었어요. 언니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지분 나눠서 공동 사장으로 해주겠다고도 했지만 저는 차라리 조금 떨어진 동네에 저도 가게 하나를 낼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해보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아주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전 시댁의 근황이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맘때 전 남편의 양육비 지급이 자꾸 늦어지고 양육비 언제 줄 거냐고 물어봐도 답이 늦어서 저도 짜증이 많이 나 있었는데요. 그 집 근황을 들어보니 전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겠더라고요. 왜냐면 신우와 결혼했던 시매부가 주식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걸로 자수성가했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했거든요. 시부모님도 능력 좋은 사이라면서 어와둥둥 업고 다닐 지경이었죠. 그런데 시매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사설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주식 쪽은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인이 설명해주는 바로는 주식 거래소의 인가를 받은 정식 업체가 아닌 불법 업체를 운영했던 거래요. 또 거래소 허가가 없는 금융투자 상품까지 개설을 한 혐의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회원 유치도 많이 하고 엄청난 부당 수익을 얻었다고 하던데 그게 몽땅 걸려서 징역 2년에 추징금만 18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시매부가 신우의 개인정보와 계좌를 이용한 이력도 나와서 신우까지 공범으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시매부가 벌어온 돈으로 신우도 호의호식했으니 공범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신우는 억울하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일부 추징금과 신우 명의로 된 대출까지 신우가 갚아야 될 몫이라서 결국 갚고 있던 집이랑 차까지 전부 팔았답니다. 그럼에도 갚아야 될 돈이 남아서 시부모님 집이랑 시부모님이 전 남편에게 사줬던 저희 신혼집이요. 그것까지 전부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신우 집, 시부모님 집, 전 남편 집까지 다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처음 들었을 땐 이게 사실인가 싶었습니다. 시매부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하면서 신우의 콧대가 하늘을 찔렀는데 알고 보니 완전 죄질 안 좋은 금융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 일로 시부모님 집 날리고 자리 들어눕고 본인 노후 자금까지 다 신우한테 줬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남편도 신혼집 통으로 날리고 완전 죽지 못해 산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결혼 한번 잘못한 탓에 그 집이 완전 사기꾼 집안으로 찍히고 풍비박산까지 난 겁니다. 그 얘기 듣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못해 등골이 서늘하고 오싹한 거예요. 마치 벼랑으로 추락하는 차에서 가까스로 몸을 던져 나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그때 이혼을 결심하지 않고 그냥저냥 참고 살았으면 그 엄청난 손해와 스트레스를 저까지도 겪어야 했을 겁니다. 눈앞에서 시댁이 망하고 살고 있던 집까지 날아가는 경험을 할 뻔한 거였죠. 이번에는 남들도 이러고 산다. 나도 그냥 참자라며 정신승리하지 않고 굳은 결심으로 이혼하고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잘한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몇 달간 양육비 똑바로 안 넣고 연락도 잘 안 되더니 집이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그렇구나 싶었어요. 저한테 해준 것도 아니면서 신혼집 하나 해준 걸로 생색내고 사람 면전에다가 무시했던 시부모. 그리고 아는 척하면서 남 가르치려 들었던 신우와 제 뒷담하면서 저 무시했던 남편놈까지. 참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걸맞는 결과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신우는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 투자 많이 해서 최고로 키우고 싶다 어쩐다 하더니 아빠가 이미 사기꾼인데 퍽이나 최고로 키워지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언니에게도 전해주었어요.
저희 언니는 박장대소하면서 손뼉까지 치고 웃더라고요. 그것들 진짜 꽃이다고요. 집 가지고 유세 떨고 저보고 경제적인 능력 없다고 개무시할 땐 언제고 그렇게까지 쫄딱 망하느냐면서요. 언니가 막 웃는 걸 보는데 저도 덩달아 웃겨서 그냥 웃었습니다. 전 시댁이 제대로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훨씬 홀가분한 기분이 되었어요.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멸을 잘 했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언니와 함께 일하며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를 존중하기는커녕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돈 벌어오니까 고작 그런 일 하느냐고 무시했던 전 남편놈. 그렇게 잘난 척하며 유세 부리던 그 집까지 날렸으니 그 표정이 어떨지 제 눈으로 못 본 게 아쉽네요.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돈으로 정직하게 저희 아이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참지 않아야겠다. 합리화도 하지 말고 정신승리도 하지 않아야겠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따지고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항상 갖고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